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함께 정치권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전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의 원내 사령탑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새누리당 내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네, 키워드로 전국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김종래 정치 내시경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 대통령이 정치권에 던진 메시지의 파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 교수님, 오늘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네. 어떤 키워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우선 이 국회법 이 문제를 잘 보면 네. 이게 어찌 보면은 국회는 국회대로 이 어떤 법을 제정했어요. 그럼 행정부에서는 보내셨습니까? 한 다음에 가만히 따져보니까 위헌입니다 하고서 위헌이라고 해서 나 거부권 행사한다면 말하자면 실무적인 상권 간의 진장관계나 대립관계나 또는 토론관계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법의 문제를 법의 문제로 보지를 않고 아니면 법의 문제 더하기 정치가 끼어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공무원 연금개혁에다가 끼어 팔기를 하기를 국민연금, 기초연금, 법인세, 문영표 네. 장관 사태 어쩌고 하다가 결국은 국회법이라는 걸로다가 끼어들어갔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거기다가 정치 더하기 개인 감정까지 얹어서 또 맞대응을 하는 데가 이렇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는 법 제정했다. 그거 우리 위원회가 안 한다 하면 그냥 실무적으로 하면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 있는 거거든요. 네. 그 한가운데 누가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는 건 아니라 냉정하게 보면 이런 일이 있겠구나라는 걸 자 보시죠. 뭐든지 정치가 들어가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박근혜 유승민 애증 10년 그 종착이냐고 이제 어제 이제 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걸 봐서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지만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단서 같은 말도 몇 개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 첫 번째 보시죠. 대모 박근혜의 사랑과 배신감. 여기서 대모라는 건 그냥 제가 언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지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식처럼 이렇게 길렀던 유승민 대표를 했던 거는 보시죠. 여기 발언을 한번 보시죠. 저도 당 대표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유승민 대표를 그 당시에 비례대표 하던 시절에 이제 비서실장으로 발탁을 해서 있던데 그때 마침 대구 동을에서 어떤 의원이 문제가 있어서 재보선을 치르게 됐어요. 네. 이 비례대표 의원 배지를 띄고서 지역구 의원으로 내보냈어요. 그때 11명이 지원을 했는데 박 대통령이 그때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유승민 비례대표 의원을 전국구로 해서 지역구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냥 거의 매진을 해서 당선을 시켰어요. 이런 심리가 있었던 관계로 아주 굉장히 애정을 갖고 어찌 보면은 소위 친박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친박 계부증, 당원증 찾다면 이룰 겁니다. 유승민 대표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애정을 쏟았는데 당선이 기회를 달라고 지원하고 들었지만 돌아온 건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많은 걸 느낄 수 있겠지만 특히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초고속 성장이 됐으니까. 그때는 사실 박근혜 대표가 지방선거 이런 거 할 때 박근혜 대표가 한번 와주면 거의 당선되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도 일정 부분 현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단 말이죠. 다시 또 보시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치는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고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이용한다고 보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즉 대모의 유승민 의원을 보는 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판단이. 왜 내 정치를 하느냐. 쉽게 말하면 네 밥그릇만 챙기지 마라.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 키워드 보시죠. 대자 유승민의 반기 3년사. 이렇게 돼서 이제 대표 비서실장하고 친박이 원조로 갔는데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하고 겨뤄서 박근혜 대통령이 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정책 메시지 팀장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장을 했는데 패배한 이후부터 어떻게 사이가 멀어졌어요. 2007, 8년부터 2012년도 따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다시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돼서
당명을 새누리당을 바꾸고 네. 그러면서 이제 2012년도에 총선을 하면서 네. 차기 대선 때 나왔지 않습니까? 이때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꿀 때 한나라당에서 제일 네. 먼저 반기를 든 분이 유승민 대표. 왜 우리하고 상의 안 하고 바꿨느냐. 네. 그러더니 그 이후에 이제 가령 국회 국방위원장이라든지 원내대표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길이 서로 달아서 일종의 반기를 들었죠. 아니, 네. 특히 증세 없는 복지를 그렇죠, 허구라고 그렇죠. 주장했다는 그 말이 좀 강하게 들렸는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예. 공약 가계부는 실패한 정책이니까 새누리당은 사과한다. 그다음에 외교 정책이 지금 편찮으니까 청와대 얼라들 데리고 하느냐. 네. 또 뭐 무슨 뭐 예비군 말썽이 나니까 이런 군대는 필요 없다.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말이 뭐 진보적 보수라든가 이렇게 가면서 접대 자기 칼라를 낸다 이거죠. 예. 그 칼라가 어찌 보면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아하 포스트 박근혜를 겨냥한 이 여러 가지 도모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었던 반기 3년사였다 이거죠. 1호로부터. 네. 다 보시죠. 다음에 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어저께 새누리당 의원들은 유승민 대표를 유임을 아주 지지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서 이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르냐 유승민 대표가 오르냐 거부권이 오르냐는 그거는 저는 모릅니다 솔직하게. 네. 다만 정치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볼 때 새누리당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없는 총선을 치르고도 당선될 자신이 있는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원하지 않거나 등을 진 상태로 선거를 해도 이길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냉정한 결정을 해야죠. 특히 어디가 그러냐. 영남권 의원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대구 경북 쪽은 네. 뭐 그러면은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없어도 예를 들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없어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리더를 하고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 없을 때 전국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지지율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말하자면 새정치연합에서 호남 지지층을 확보해야 되듯이 여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이 제일 강력한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인기로 푸르테지는 있을지언정 네. 지지하는 사람은 숫자로 따져야지 비율로 따질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을 탈당하라고 한다거나 가령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 점에서 발언을 한번 보시죠.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 주실 거예요. 이거부터는 야 이게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다는 어떤 상상을 하게 만드는 발언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발언 보시죠.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라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선거에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해석을 낼 수가 있죠. 네. 탈당을 한다든지 신당설을 하는 게 아니냐. 유승민 대표 유임 여부 문제가 아니라 이 점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오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죄송합니다. 여권 재정비 겨냥한 대통령의 초광수 안 될 땐 탈당도 염두에 둔 것이다. 아까 새정치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제 잠시 중앙일보 한번 보시죠. 다시 또. 네. 유승민 책임론을 언급한 사람은 새누리당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7, 8명이고 이것이 현재 새누리당의 권력지형이다 이죠. 이렇게 결정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네. 박근혜 대통령 저는 이제 옳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없이 선거를 치러서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 네. 그래서 계산을 해봐야죠. 아마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은 간단치 않은 문제에 부닥쳐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뭐 저런 상황에서 사실 공천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대통령하고 저렇게 당연히 그런 때. 문제가 겹쳐 있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유승민 의원이 설령 사표를 내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네. 그 다음에 넘어야 할 과제들은 더 많다. 네. 이것은 하나의 포인트가 유승민 대표였지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오늘날 다 이렇게 했고 내 지지 지력으로 이렇게 했는데 돌아온 건 공허한 뿐이다. 네. 그러니 당신네들이 날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안 돕거나 내 길을 갈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을 한다면 네. 그럼 새누리당은 옛날 같으면 어떤 전직 대통령은 당신 좀 나가시오. 그렇죠. 나가야 우리가 득표가 네. 됩니다 했는데 지금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세력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네. 지금 이제 지지 세력이 제일 많은. 그렇죠. 네. 근데 일단, 지지율이 네. 지지율이 뭐 떨어지고 있으니까 또 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저만큼 유지하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저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수 세력하면 이런 보수 세력 저런 보수 세력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또는 박정희 대통령 향수 세력까지 합쳐서 이렇게 당선된 분인데 난 당신하고 이발하고 가겠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나 그거는 이제 가치 판단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을 보자. 그래서 쉽지가 않을 거다. 네. 예. 일단 김무성 대표는 이제 대통령 뜻을 존중한다면서 좀 수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정 관계 뭐 쉽게 회복될 것 같은 그렇죠.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아닌데요? 이 문제는 예. 결국은 압축되면은 모든 사람의 문제일 수가 있죠. 예. 이병기 실장 문제일 수도 있고 무슨 뭐 새로 오는 정무수석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구 문제일 수도 있고 있지만 자 보시죠. 다음 키워드를. 예. 김무성 대표가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은 아주 행보가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네. 말하자면은 뭐 양쪽 다 만족시키는 네. 새누리당 전체도 만족시키고 박근혜 대통령도 만족시켜서 보수 세력의 편대가 다시 묶일 수 있고 본인은 지난번에 공천 못 받았는데 보수 세력 단결을 위해서 난 출마 안 한다고 해서 불출마도 했던 분이에요. 이런 정신을 갖고 여기를 하여튼 뭐 자기가 설령 의도적 바보가 되든지 간에 만들어내지 않으면 총선은 아주 어려워지는데 사실은 여의도 국회의원들은요. 네. 대권보다 급한 게 자기 국회의원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대권 다음에 총선이 아니라 네. 총선 다음에 대권이기 때문에 대권까지 갈 것도 없고선 총선에서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 호남 세력을 어떻게 봐야 되는 문제와 같은 고민이 있듯이 네. 여기도 그런 문제가 있다. 역시 정치라는 건 옳으냐 그러냐는 거.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고 제가 네.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학자 못이고 하여튼 그 지지 세력이라는 거. 네. 그게 참 대단한 그 파워의 힘이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 그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사퇴를 요구한 건데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뭐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 이렇게 받아친 거는 그러니까 대통령 아직은-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것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네. 그것도 참 이쪽에서 볼 때는 그렇겠지만 그 말도 뭐 옳은지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네. 설령 유승민 대표가 난 사표를 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릴 건가. 네. 당정 간의 문제가 저런 인식이라면 네. 내가 이렇게 가서 했는데 공허함만 와 있고 줄세기하고 패권 정치가 있는 데서 새로운 세력을 국민들이 꼭 심판해달라고 하는 저런 사고를 갖고 있고 그래도 지지율이 떨어져 있지만 지지 세력을 갖고 있는 분이 저런 말을 하는 말에 네. 그냥 뭐 잘하라는 채찍 정도로 받아들인다거나 네. 할 경우에 그걸 어떻게 봉합해 나갈 것인지 네. 그와 같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김무성 대표가 자기의 대권까지 생각한다면 말할 것도 없고 네. 지금 현재로 대표이기 때문에 이분의 네. 행보가 가장 주목되죠.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네, 문제지만.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지금 야당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 본회의가 이제 파행돼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려고 했던 그 법안들이 또 발목에 잡혔어요. 어떻게 풀어가야 돼요? 글쎄 그거는 우선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앵커한테 걱정되기보다는 좀 이런 전망이라고 하지 뭐 이렇게 뭐 걱정은 정치인들이 하지 뭐 할 것이겠습니까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예.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처리를 하고 네. 정치 부분은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로 싸워야 되지 않을까. 예. 네. 자, 뭐 대권 주자 김무성 대표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